사막여우는 객과 여우 속에 속하는 멸종 위기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최소 관심종이다. 여우의 한 종류이며 패넥여우라고도 불리는 이 사막여우는 가장 작은 객과 동물 중으로 수컷은 머리부터 몸까지의 크기가 약 39cm 정도 되고 꼬리 길이는 24cm, 귀 길이는 10cm이며 무게는 최소 1.3kg이다. 암컷은 머리부터 몸까지의 크기가 수컷보다는 평균적으로 작은 37cm 정도이며 꼬리 길이는 24cm, 귀 길이는 9cm 정도고 무게는 1에서 1.9kg이다. 몸과 머리에 비해 귀가 크고 얇게 발달되었다. 땀을 흘리지 않는 객과 동물의 특성상 고온의 사막기후에서 몸 안의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해야 하기 때문. 큰 귀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여 주변을 경계하거나 작은 먹잇감을 찾을 때 용이하다. 때문에 큰 소리에는 스트레스를 잘 받으며 성격도 경계심이 많고 예민한 편이다. 털은 모래와 같은 모래색을 띠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황토색을 띈다. 분포 지역에 따라 색의 농도의 차이가 있다. 계절이나 밤낮에 따라 기온차가 심한 사막 생활에서 체온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며 발바닥까지 자라난 털은 태양으로부터 뜨겁게 달궈지는 사막의 모래 표면을 걸어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꼬리의 털은 덥수룩하며 끝이 검고 시작점에 까만 얼룩이 있는 게 특징이다. 다만 꼬리털의 풍성함은 개체마다 차이를 보인다. 꼬리 시작점의 얼룩이 꼬리 끝의 얼룩과 이어지는 개체들도 있으나 일정하게 전부 까맣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꼬리의 얼룩은 새끼일 때부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사막여우가 모래여우종들과 외형적으로 흡사하여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러한 꼬리의 특징만 안다면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의외로 굉장히 오래된 종이며 늑대와 여우가 분리되는 시절에 처음 등장했다. 여우 속에 속하지만 다른 여우종들과는 생물학적 차이도 존재해 일부 학자들은 사막여우 속의 유일한 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사막여우는 때로 사막에 사는 여우를 통칭하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기본적으로 페넥폭스의 널리 알려진 별명이다. 한국에서만 사막여우라고 부르는 건 아니다. 아래 언급되는 명칭 장난질 때문에 데저트 폭스를 한국에서만 부르는 명칭으로 기록할 필요는 없다. 모로코와 모리타니에서 수단 공화국 북부,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에 이르기까지 사하라 전역 및 서아시아 일부에 서식하며 중앙아프리카의 차드 및 서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도 서식한다. 주로 식물이 덜 자라있는 작은 모래 언덕과 광활한 사막에 서식한다. 야행성으로 시원한 밤에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 탁 트인 지역이나 안정적인 모래 언덕이 있는 장소에서 굴을 파고 지내며 굴의 크기가 최대 120m까지 달하기도 한다. 하나의 굴에 최대 15개의 입구가 있기도 하며 간혹 서로 다른 사막여우들끼리 굴을 연결하거나 가깝게 위치시켜 이웃사촌 마냥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귀여운 생김새와 조그마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울음소리는 굉장히 크고 시끄럽다. 강아지처럼 짖기도 하며 고양이처럼 가르릉거리거나 꾸르륵거리는 기묘한 소리를 내기도 한다. 잡식동물로서 보통은 정갈 흰개미 같은 곤충류, 작은 새, 쥐 등의 동물을 잡아먹지만 과일이나 잎, 알뿌리 등도 먹는다. 정갈이나 뱀, 독에 대하여 약간의 면역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가뭄에 강하여 수분 섭취를 따로 하지 않아도 먹이에 포함된 소량의 수분만으로 살 수 있다. 사막여우를 포식하는 동물은 대표적으로 파라오 수리부엉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간혹 황금 자칼과 줄무늬 하이에나, 카라칼, 북서아프리카 치타 등에게 사냥을 당하기도 한다. 평생 짝짓기를 하며 번식기인 1월에서 4월 사이에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다. 수컷이 암컷을 온종일 쫓아다니며 구애를 한다. 꽥꽥 소리를 지르는 건 덤. 암컷은 평균 24시간 동안 발정기를 거치며 보통 1년에 한 번씩만 번식한다. 교미 기간은 최대 2시간 45분으로 포유류들 중에서 꽤나 긴 편이며 임신 기간은 보통 50일 정도이지만 때로는 최대 63일까지 지연되기도 한다. 짝짓기 후 수컷은 매우 공격적으로 성격이 변하며 암컷을 보호하고 임신과 수유 기간 동안 암컷에게 먹이를 제공하며 보좌한다. 암컷은 3월에서 6월 사이에 1마리에서 4마리의 새끼를 낳고 새끼는 10일가량 후에 눈을 뜬다. 새끼들은 2달 정도가 지나면 젖을 떼고 약 생후 16에서 17주가 되면 독립한다.
국내에서 개인의 사막여우 사육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밀수의 대상이 된다. 사막여우는 사이테스 2급으로 상업적 목적의 수출입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에서 개인 사육은 불법이다. 여기서 사이테스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협약을 뜻함. 또한 국내에서 개인 사육 및 판매가 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모래여우도 사실상 불법이나 다름이 없다. 참고로 국내에서 개인 사육이 가능한 여우는 붉은 여우와 북극여우 정도뿐으로 나머지는 전부 사육이 불법이다. 2014년 사막여우를 아프리카 수단 공화국에서 유사종으로 속여 밀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사실 그동안 환경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관과 같은 기관에서 수동적 행정 처리를 하는 행태 때문에 유사종으로 속여 적은 허위기재 서류 한 장이면 손쉽게 수입 허가를 받아 가정에서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 밀수 행위 제보를 받은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 당시 지상파 뉴스 등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막여우의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밀수된 22마리의 사막여우 중 5마리는 비행기 이동 과정에서 폐사하였으며 압수 및 적발 과정에서 추가 폐사가 이어졌다. 나머지 사막여우들은 국립생태원으로 보내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5마리만 살아남았다. 다행히 남은 개체들은 건강하게 자라 2015년 3마리의 새끼를 낳기도 하였다. 2년간의 적응기를 거친 이 사막여우들은 그 다음 해인 2016년 일반에 공개되어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사막관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건강한 새끼를 출산하는 등 지금은 다들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EBS 하나뿐인 지구 야생동물이 배송되었습니다 편에서 국내에 이러한 사막여우의 불법 거래 행태가 방영되었다. 영상에서 나온 것과 같이 개인이 판매 또는 사육하기 위해 불법으로 밀수하기도 하며 동물원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개체 수가 많아지면 브로커들이 일반 가정에 돈을 받고 넘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거래가 이루어진다. 사이테스 2급인 사막여우가 국내에서 모래여우로 둔갑되어 거래된 것은 대략 10년 전쯤 국내에 사막여우가 알려지고 수요층이 생기면서부터이다. 당시 소수의 수요층과 돈 좀 만져보려는 펫 사업자들이 사막여우의 정식 수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관리국의 허술함을 악용하여 사막여우와 비슷한 생김새의 유사종인 모래여우로 허위 기재하여 밀수입하거나 동물원에 돈을 찔러주고 연계하여 동물원 서류로 수입한 다음 개인이 불법으로 구매하던 게 시초였다. 이런 불법적인 방법들은 최근에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수입된 사막여우들 중 사업용 목적으로 수입 허가가 난 개체는 단 한 마리도 없다. 정식으로 수입된 사막여우는 전부 동물원 서류를 가진 개체들 뿐이다. 국내에서 사이테스에 해당하는 사막여우의 개인 사육은 불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업용 목적 수입 허가가 나질 않는 것이다. 즉 동물원으로 보내지는 사막여우만이 적법한 절차를 받아 수입된 사막여우이며 나머지는 전부 밀수입된 불법 개체라는 것이다. 불법 수입된 개체들은 수입 서류조차 없는 개체도 있으며 동물원 서류를 갖춘 채 개인에게 불법 분양되는 개체도 있다. 특히 서류상 생물종 이름을 보호종이 아닌 흰꼬리 모래여우 또는 검은꼬리 모래여우 등으로 허위 기재하여 관청의 감시를 피해 불법 수입한 개체가 주를 이룬다. 이렇게 허위 서류가 갖춰진 개체들과 이 개체들이 번식하여 2차 생산된 개체들은 현재 국내의 불법 사막여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거래되는 사막여우 대부분이 서류상 모래여우종, 사실상 불법인 사막여우종인 것이다. 물론 진짜 모래여우 사육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모래여우를 기르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국내 개인 사육자들끼리는 서로 사막여우인 걸 알지만 쉬쉬하며 지켜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 허위기재 서류를 갖춘 사막여우는 신분 세탁을 통해 허가받은 합법적 개체로 거듭나 친구로부터 무적이 될 수 있었다. 실제로 몇 년 전 사막여우 사육 블로그 활동을 활발히 하던 한 여성이 누군가에 의해 환경청에 신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블로거는 모래여우로 기재된 수입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터라 간단한 서류 제출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사막여우를 모래여우로 속여 세관을 통과시키다가 적발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서류상 모래로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 2015년 야생생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에 반입된 사이테스 등록종에 대한 관심도 철저해졌다. 서류상 모래여우인 사막여우를
개인이 사육하거나 번식시켜 상업적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적발된다면 이젠 더 이상 서류 확인만으로 넘어가지 않고 환경청에서 국립생태원의 전문가를 대동한 감식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최근 사막여우를 불법으로 개인 사육하다가 신고에 의해 적발되어 몰수 벌금 처분을 맞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사막여우가 모래여우보다 훨씬 구하기 쉽다. 사막여우가 작고 비교적 예쁘게 생긴 외모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해외의 밀렵꾼들이나 불법 수출업자들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모래여우는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던 귀여운 모습을 한 사막여우는 전부 페넥폭스라고 보면 된다. 만약 장사꾼들 말대로 사막여우의 작고 귀여운 모습이 모래여우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다면 법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모래여우의 시장은 진작에 활성화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 사막여우만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농장이나 양육자가 생기기는커녕 모래여우를 떳떳하게 판매하는 펫샵이 단 한 군데도 없다. 반면에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사막여우를 개인이 사육하고 분양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한국처럼 불법이지만 법을 어기고 키우는 경우와 해당 국가의 법적인 제재가 딱히 없는 경우다. 후자의 경우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관련법을 사이테스라는 국제적 협약과 국내 환경부의 야생생물보호관리법으로 상세히 명시하고 있어 사막여우의 개인 수입과 사육은 확실한 불법으로 규정된다. 세부 내용은 이러하다. 먼저 사이테스는 멸종위기에 처해진 야생동물을 위험도 순서대로 3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공표하고 세부적으로 관리하는데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협약에 의거하여 사이테스 등록종에 대한 개인 용도 및 상업 목적의 수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사막여우는 사이테스 2급으로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단계에 속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협약에 준수하는 내용을 야생생물보호관리법으로 적용시켰는데 법의 시행령 조항에 사이테스에 등록된 종이라면 포유류와 조류는 개인이 사육할 수 없다 라는 요지를 풀어서 쓰는 내용이 있다. 즉 사막여우는 상업적 용도의 수입이 불법이며 포유류이기 때문에 개인 사육마저도 불법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이테스에 등록된 포유류나 조류의 개인 사육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을 막고 나아가 사이테스 등록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반도에 해당하여 지상이 고립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아 생태계 교란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유럽, 미국,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협약을 따르기 때문에 사이테스 등록종에 대한 수입 수출에 제한을 두지만 이미 자국에 수입된 종에 대한 개인 사육을 우리나라보다는 넓은 범위까지 허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사막여우의 애완용화를 오래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자국 내에 애완용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체수들이 꽤 있다. 유럽의 경우는 사막여우를 상업적 용도로 기르는 농장이 있을 정도, 국내의 수입업자들이 이러한 해외의 사막여우 농장들과 불법 거래를 행하는 편. 이러한 해외의 농장들은 대부분 불법 수출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나라가 모두 자유롭지는 않다. 미국의 많은 주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인 사육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공 증식이나 양도, 양수시 모든 게 신고하에 이루어져야 합법이다. 여전히 사이테스 보호종이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고 일부에서는 수입 수출만 통제하는 해외와는 다르게 국내법은 쓸데없이 개인 사육까지 통제한다며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국내의 야생생물보호법이 조금 더 체계화되었을 뿐이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사이테스 협정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까지 사막여우 나무위키 읽기였습니다.